안녕하세요. 김승립입니다. 오늘 우리 C 강좌가 13번째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구조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를 그룹 짓는 기술이 여러 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룹 짓는 게 이제 배열이라는 기술을 썼었죠. 배열은 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그룹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곱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를 이렇게 합산하다 보니까 곱셈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다 크기가 같은 항목들이기 때문에 특정 인덱스에 있다라는 것은 그 항목의 크기를 곱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쵸? 사실 우리가 배열로 보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이게 몇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변수는 몇 바이트죠? 그쵸? 20바이트죠? 4바이트짜리가 5개 있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4 곱하기 5. 그죠? 즉 곱셈입니다. 크기 자체를 표현하는 게 곱셈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3에 8 대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네 번째 있는 거죠. 네 번째 있는 항목에 8 대입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항목에 8 대입하는 건데 그 위치가 주소가 얼마나 떨어진 위치예요? 시작에서부터 12만큼 떨어진 위치겠죠. 그쵸?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4 곱하기 3 이렇게 했죠. 즉 자신의 크기나 자신의 위치를 찾아갈 때 곱셈을 사용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주말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맛이 갔으니까 가끔씩 기침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다 창기 씨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제가 고함을 많이 질러서 목이 맛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단점이 뭐겠습니까? 곱셈 표현이니까 꽉 차지 않아도 그죠? 크기가 다 같지 않아도 하나로 맞춰야지만 쓸 수 있는 게 배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4바이트고 어떤 데이터는 3바이트고 어떤 데이터는 2바이트고 또 어떤 데이터는 4바이트다.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룹 지어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통일해야 되겠어요? 4로 통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3으로 하면 4가 못 들어가니까. 즉 가장 큰 크기를 그룹으로 통일을 해야지만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낭비라는 이슈가 생기겠죠. 4개 다 꽉 차지 않는 데이터를 4바이트에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빈 바이트가 있을 테니까 낭비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면 우리가 이제 나이 정보가 3가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나이 몇 바이트죠? 나이가 2바이트입니까? 나이 1바이트로도 충분하죠? 언사인드 캐릭터로 하면 255까지 그죠? 0살에서 255살까지 저장이 가능하니까 나이면 그죠? 1바이트면 충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 해시를 시급으로 했구나. 맞아요. 시급. 여러분들 시급 얼마예요? 한 10만원 되십니까? 시급을 저장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사람마다 시급은 다르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급이 그렇게 막 많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최저시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죠? 한 만원, 2만원, 3만원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저장하려면 어느 정도 알바시급, 그래, 알바시급이라고 할게요. 그냥 대학생 알바시급, 뭐 대학생 알바시급은 한 100만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학생 알바시급이 이제 얼마냐, 뭐 이건 이제 크기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시급 얼마 정도 하면 되겠어요? 몇 바이트? 2바이트면 충분하겠죠? 2바이트면 65,535원까지 65,000원까지 시급으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대학생이 65,000원 시급 받을 수 있으면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만 일해도
하루만 일해도 어마어마한 시급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월급. 월급은 어느 정도 바이트에 들어가야 될까요? 좀 데이터 정보를 따지는 거예요. 월급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월급은 최소 4바이트는 있어야 되겠죠. 2바이트 월급이면 큰일 나잖아요. 월급인데 65,000원이면 어떻게 해요? 못 살잖아요. 그죠? 4바이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뭐 5바이트. 토하려고 5바이트라고 하십니까? 4바이트만 해도 한 40억 될 텐데. 그것도 마이너스 20억 나오시면 뭐 하려고. 자, 월급 이렇게 4바이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나이 정보랑, 대학생 알바 시급이랑, 월급이랑 이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정보를 그룹 지어서 배열로 데이터를 각각 저장해야 되겠죠. 각각 저장하려면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정보가 세 가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룹 지으려면 배열로 그룹 지으려면 이거 어떻게 그룹 지어야 돼요? 왜 아무도 이야기가 없죠? 힌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열로 그룹 지으려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서로 다른 크기의 데이터를 하나로 그룹 지으려면 제일 큰 걸로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이 4바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나 알바 시급 같은 경우에 더 적은 바이트가 가능하지만 같은 크기로 그룹 지어야 되기 때문에 4바이트로 그룹 지어서 총 12바이트가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죠? 12바이트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정말 최적화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적화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럼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선언해야 되겠죠?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그럼 어떻게 선언해야 돼요? 어떻게 선언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역 변수로 선언해야 되겠죠? 이거 변수로 그냥 우리가 뭐 사이드 캐릭터 뭐 시급도 음수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죠. 실수해서 피해를 끼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뭐 그런 건 없다고 가정할게요. 너무 암울하잖아요. 시급을 음수가 되면. 그죠? 양수로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정확하게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니까 얼마예요? 얼마 되죠? 7바이트 되겠죠. 7바이트로 할 수는 있지만 각각 선언하면 7바이트로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룹화된 메모리가 아니다 보니까 개별로 써야 되니까 불편하죠. 하나의 그룹이 아니니까 지금. 그쵸? 개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특성과 그죠? 그룹의 그러니까 개별로 쓴 거의 특성과 이 그룹 메모리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의 메모리 블럭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메모리 블럭이 아니잖아요. 세 개로 나눠진 거고 얘는 하나의 메모리 블럭이지만 낭비가 있는 거죠. 얘는 7바이트 쓰는데 얘는 12바이트 쓰니까 차이가 5바이트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5바이트를 못 쓰는 거죠. 지금 사이즈가 5바이트만큼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게 더 좋은 방법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다. 즉 나이와 시급과 월급을 한 번에 묶어서 하나의 메모리 굽으로 선언하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구조체하고 포인터의 동적 메모리 할당 기술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직 구조체를 아직 안 배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구조체는 일단 무시하고 우리가 배운 그 동적 메모리 할당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먼저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드레싱 그러니까 주소 연산은 캐릭터 포인터라는 게 연산이 제일 편하잖아요. 1의 배수로 갈 테니까 그죠? 그래서 p 데이터 이렇게 포인트 변수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 포인터 하고 메모리 알로케이션 쓰고 여기에 7바이트를 할당하시면 되지. 7바이트 할당하고 싶으면
얘는 4의 배수로만 할당되니까 못 할당, 7바이트라는 걸 뭐 할당을 못 하잖아요. 얘는 개별 할당한 거고. 근데 포인트는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7바이트를 바로 할당할 수 있죠. 7은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된 거죠. 되셨죠? 그래서 7바이트를 할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울 때는 어떻게 돼요? free p 이렇게 지우시면 되지. 그쵸? 항상 p 데이터 항상 그 할당한 거에 역순으로 지워야 되고 바로 할당했으면 지우는 코드부터 적는 게 좋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 어떻게 적어요? 요거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똑같은 코드잖아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적응하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여러 줄에 걸치지 않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번호 한번 해볼까요? 번호. 왔어. 지원양 아니다. 지원씨하고 누구야? 다 걸렸는데 선철씨도 걸렸고 그 다음 꼴찌가 재성씨. 아닌데? 재성씨 여기 있는데? 누구야? 지원 오케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재성씨부터 하면 되겠네요. 재성씨, 선철씨, 지희씨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거를 시킬 수는 없죠. 재성씨한테.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7바이트의 메모리를 할당했는데 이 7바이트 7바이트 메모리가 지금 1, 2, 4로 우리가 구획해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 P 데이터에다가 나이를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첫 바이트에 지금 나이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포인터 unsigned 그죠? in 캐릭터 포인터 P 데이터 이거 할 필요가 unsigned를 unsigned 해줍시다. 이거 unsigned 여기도 얹을게요. 굳이 상관없으니까 여기에도 상관없잖아요. 너무 길죠 그죠 지금 그지 않나요? unsigned 썼더니 너무 길죠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면 소스코드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타입 꼭 이럴 때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가 맞겠네요. unsigned 캐릭터는 캐릭터 u int 8 그러니까 8비트짜리 unsigned int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u int 8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쵸? 그럼 이제 캐스팅 없이 캐스팅 없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p 데이터는 뭐 나이니까 뭐 21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이트 블럭에 지금 21이 들어갔고요. 이제 재성씨 두 번째 시급에다가 9,000원 넣고 싶으면 9,800원 하죠. 9,800원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성씨 그 다음 분은 저 월급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적어주세요. 자기 카톡에다가. 이것도 unsigned short 너무 길죠. 저는 이제 type define 걸어 놓을게요. unsigned short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unsigned short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16비트니까 uint 16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꿀게요. 그죠? 너무 길면 불편해요. 자, 재성씨 어떻게 해야 되죠? 코드 뭐라고 적어야 되죠? 뭐 잘못됐나요? 안 들려요?
왜 캐스팅을 하셨죠? 지금 원래 이 P 데이터가 이거 타입이기 때문에 1 더하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실 필요는 없죠.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안 하셔도 되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안 실행시켜 놨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빠르게 실행시키겠습니다. 쓰려고 보니까 없네요.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아, 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포인터? 그냥 포인터 갈로 열고 P 데이터에다가 더하기 1한 위치에 써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크기가 uint 16이니까 uint 16 포인터 캐스팅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9,8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쵸? 자,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실수가 나오는 거 보면 많이 안 써봤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겠죠. 어차피 P 데이터가 지금 타입 자체가 uint 8이기 때문에 그죠? 캐릭터, 언사인드 캐릭터잖아요. 지금 언사인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1바이트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1바이트 뒤에 있는 곳에다가 9,800을 저장하는데 어떻게 저장하는 거예요? 2바이트 크기로 저장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 분이 아까 누구였죠? 예, 선철님? 선철씨 월급에다가 150만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드를 월급에 150. 네, 역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귀찮았으면 한글로 150만원이라고 적었네요. 그죠? 사악하죠. 이 세 번째 위치에 가야 되니까 여기 더하기 3이 되고요. 그죠? 여기는 이제 4바이트 크기로 저장해야 되니까 uint 32가 맞죠? 150만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10만, 100만 맞죠? 150만원 맞나요? 이게 나이고 그죠? 이게 시급이고 이게 월급이 되는 거죠. 아, 32 안 했어요? 아, 그렇네요. 아유, 정확하십니다. 32. 왜 에러 안 나는지 아세요? 이미 있거든요. 이미 윈도우즈.h가 정의되어 있네요. 그래서 안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모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원래 이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 가면 이렇게 타입 디파인 하지 않아도 여기 타입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요 그림을 잠깐 그리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7바이트를 할당하는 거니까 메모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7바이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7바이트가 만들어졌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요만큼 7바이트만큼이 할당이 되었고 그중 첫 번째 바이트에다가 그죠? 나이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21이 들어간 거지. 그쵸? 첫 번째 바이트가 21이 들어갔고 그 다음 2바이트 그러니까 1바이트 떨어진 위치니까 여기잖아요. 1바이트 떨어진 위치 여기서부터 어떤 크기로 uint 16 2바이트 크기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바이트에다가 뭐 넣는 거예요? 9800 집어넣죠. 9800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어디 위치예요? 여기 위치겠죠? 이 위치부터 4바이트니까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총 요만큼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150만원 넣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우세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 하면 이런 루틴 진짜 많이 써요. 최적화된 루틴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분들 많아요. 자,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기, 여기 어렵다고 했어요. 민기, 지원양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딱 10번 시키세요. 요거 딱 10번 적게. 그죠?
저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려면 그죠? 10번 시키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코드 진짜 많이 써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 구조체도 이제 구조체 그 멤버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어서 구조체도 구멍이 나기 때문에 배열처럼 구멍이 나요. 그래서 그런 구멍 메꾸려고 요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니까 요 패턴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배열은 곱셈 표현을 쓰기 때문에 무조건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이라든가 시급이라든가 월급 데이터가 세 가지를 한 개의 메모리 블록을 저장하려면 나이는 1바이트면 되고 시급은 2바이트면 되고 월급은 4바이트인데 그럼 크게 다 다르잖아요. 이걸 그룹 지으려면 배열로 그룹 짓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그룹을 지어야 되니까 월급이 4바이트로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기준으로 그룹 짓기 위해서는 인트에 3개 이렇게 선언해야 되니까 총 12바이트가 나온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거를 9바이트 아니 7바이트 자체로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메모리 블록을 따로따로 선언하면 가능한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지. 그냥 하나의 메모리로 저장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7바이트 할당하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4에서 이렇게 7바이트를 할당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포인트 기술, 즉 주소 연산하고 형변환 연산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나이 위치에다가 20일 넣고 시급 위치에다가 9,800 넣고 월급 위치에다가 150만을 이렇게 값을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한 게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원양처럼 저렇게 팍 10번씩 좋지 않습니까? 10번씩 쓸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려우시죠? 했으니까 프리? 이거요?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거 설명 안 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선철씨? 선철씨도 10번 해야 되겠는데? 한눈 팔았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한눈 팔았다 10번. 선철씨는 그 나머지 그룹이 아니구나. 지원씨가 끌고 들어가려고. 네. 프리는 이거는 딴 거 아니죠. 여기에 할당한 거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당과 해제는 항상 쌍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는 한 1바이트로도 움직일 수 있고 뭐 2바이트로 움직일 수 있고 4바이트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주소 연산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값을 대입할 때 해당 그 대상 크기만큼씩 형변환해서 싹 집어넣어 주면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코드의 단점은 뭘까요? 이 코드의 단점. 대답하기 힘들죠. 왜냐면 이 코드의 단점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10번 써야 되니까. 지원씨가 한 번 더 얘기했으니까 20번? 10번이 추가되었습니다. 맞아요. 10번만 하게 해드릴게요. 민기가 확실히 체크해 10번. 그래서 사실은 이 코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초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쉬운 코드는 아니죠. 메모리 할당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요런 코드를 보면 좀 어려워들 하시죠, 당연히.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덧셈 표현이 나왔죠. 덧셈 표현. 그죠? 여긴 빠졌지만 더하기 0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열은 곱셈 표현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구조체는 덧셈 표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 표현을 좀 더 편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표현이 바로 구조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체. 그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계산할 때 이런 계산 어려워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구조체라는 문법을 제공해서 이런 계산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게 바로 구조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구조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C 언어에서 크기는 결국 자료형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더하기, 이건 사실 뭐예요? 여기가 더하기 0한 위치, 시작 위치로부터, 그죠? 여기는 더하기 1한 위치, 요거는 더하기 2한 위치, 이렇게 되잖아요. 메모리 계산할 때 숫자 그 위치가 이렇게 더하기 3한 위치구나. 3한 위치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거 실어서 만드는 게 변수라고 했잖아요. 주소 연산, 주소 위치 따지는 거 숫자로 하게 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주소를 숫자로 적으면 틀릴 수 있으니까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변수와 자료형이라는 개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숫자는 틀릴 수 있으니까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안 바꿨네요, 아까. 그리고 요거는 저기 있으니까 안 적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요거를 싹 긁어서 넣어놓을게요. 됐죠? 자, 여기서 요 표현 있죠? 요 세 가지 표현. 요 세 가지 표현을 쓰는 게 아무래도 이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도 편하실 거 아니에요. 요 표현을 쓰는 게 요 표현 쓰는 것보다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바꿔주는 문법이 바로 구조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조체를 쓰겠다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다 스트럭처 이렇게 스트럭처 원래 URE까지 붙어야 되잖아요. 단어 구조체 구조하다 이런 단어 뜻에서는 URE가 붙는데 시연에서는 요 스트럭처까지만 씁니다. STRUCT까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존 자료형을 가지고 조합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 문법을 우리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user defined data type. 그래서 사용자가 만드는 자료형. 배열도 사용자가 만드는 자료형인데 이 지금 구조체도 사용자가 만드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라는 키워드 다음에 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용할 그러니까 자료형, 새로운 자료형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그냥 my data라고 그냥 심플하게 적을게요. 예? 하고 이렇게 중괄호 쓰고 중괄호 닫고. 원래 중괄호가 코드를 그룹 짓는 것도 되지만 데이터를 그룹 짓는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그룹 짓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나이, 시급, 월급을 하나로 묶고 싶으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이, 시급, 월급을 이렇게 같은 블럭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자료형이 되는 거죠. 새로운 자료. 나중에 실제 바이트는 달라질 텐데 이 마이데이터라는 자료형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항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실제로는 다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몇 바이트가 되는 거겠어요? 7바이트 크기의 자료형이 되는 거죠. 내가 만드는 새로운 자료형이 되는 거죠. 7바이트 크기의 자료형.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라는 게 내가 만든 인트 캐릭터 이런 것처럼 내가 만든 새로운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데이터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이 데이터라는 변수는 크기 얼마일까요? 크기가 얼마일까요? 7바이트겠죠. 지금은 구조체 멤버 정렬 기법 없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그냥 1바이트 정렬된다고 가정하고 하면 마이데이터라는 구조체 자체가 크기가 7바이트이기 때문에 저 마이데이터 구조체로 만든 변수도 7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들은 그냥 변수 그 자료형만 이렇게 적는데 구조체로 만든 C언에서는 구조체로 만든 자료형은 앞에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함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자료형들은 그냥 적을 수 있는데 내가 구조체로 만든 자료형 앞에는 이렇게 스트럭처를 붙이고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렇게 쓰면 이제 데이터 변수는 요 구조체로 만든 거기 때문에 7바이트 크기의 변수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넣고 싶으면 여기다 나이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죠 해서 점 찍고 age에다가 2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이. 그 다음에
시급을 넣고 싶으면 점 찍고, 그죠? 셀러리 해서 여기다가 얼마죠? 9,800. 그래서 시급. 셀러리가 월급인가요? 그쵸, 반대죠. 반대로 했죠, 지금 제가. 웨지가 이게 시급이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요게 150만원. 그리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평균 월급. 자, 이렇게 하면 이 구조체로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그죠? 변수, 데이터라는 변수 만들어서 그 데이터 변수 안에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한테 나이와 시급과 월급에 대한 값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게 우리가 점을 항목 지정 연산자라고 부르거든요. 항목을 지정하는 연산자. 그러니까 배열의 대괄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인덱스, 그것도 똑같이 항목 지정 연산자이고요. 이 점도 똑같은 항목 지정 연산자예요. 그래서 배열에서 하는 대괄호, 이 대괄호는 균등 크기를 구분할 때 쓰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점은 그 안에 있는 항목의 크기가 가변일 때 보통 쓰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크게 다 가변이잖아요. 그래서 점 찍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드랑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일단 숫자로 기억하지 않으니까 뭐가 편해요? 틀릴 확률이 적겠죠. 여기는 지금 숫자로 이렇게 적기 때문에, 여기 숫자로 적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생략은 되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0이냐 더하기 1이냐 더하기 3이냐 요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구조체를 쓰면 .ag, 그죠? 웨지, 그 다음에 여기 셀러리, 이렇게 값이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수할 확률이 좀 더 적죠. 아까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서로 거꾸로 써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숫자로 실수하는 것보다는 실수할 확률이 적죠. 이렇게 실수하려고 하다가도 아니구나 해서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요거를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데이터가 변수잖아요. 그쵸? 이 데이터의 .ag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갖고 21을 넣는 표현을 쓸 수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데이터만 갖고 그대로 저장하고 싶으면 %, 데이터 하면 주소로 환원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uint 8 적고 포인터 캐스팅. 지금 어차피 얘가 타입이, 이 데이터 변수 타입은 structure my data잖아요. 그죠? 그걸 uint 8, 그러니까 1바이트 크기로 바꾸고 나서 포인터에다가 는 21 이렇게 쓰면 나이에 21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써도 돼요. 못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구조체 멤버 얼라이먼트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좀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급은 근데 얘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여기 안 되는구나. 3 여기 지금 1이 더해져야 되는구나.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갈로 열고 uint 8포인터, 그죠? 하고 요거 자체를 어떻게 꺾어야 돼요?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시급이 이렇게. 그쵸? 아시겠습니까? uint 8을 더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주소 연산해야 되니까 1바이트 연산하려고 uint 8을 한 거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쓸 때는 2바이트 단위로 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uint16을 한 번 더 캐스팅 한 거죠.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u인트 32에 여기 더하기 3에다가 그죠? 금액이 150만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갖고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요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죠? 요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을 써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걸 아니까 이런 표현을 새로 제공해 준 겁니다.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제공이 안 됐으면 지금쯤 여러분들 이걸 쓰면서 내가 이 시언어를 더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감사의 대상은 지금 무덤에 들어가셔서 하늘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좀 편파적이긴 하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주는 거는 이렇게 타입을 그냥 적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든 타입은 이렇게 앞에 스트럭처를 붙여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C++ 가면 안 붙여도 되는데 C는 붙여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스트럭처 데이터 이렇게 쓰려면 길어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매번 쓰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선언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타입 디파인 하시면 돼요. 스트럭처 마이 데이터를 MD로 바꿔 쓰겠다. 스트럭처 마이 데이터, 그러니까 타입 디파인 문법을 쓰는 거잖아요. 아, 타입 디파인 안 적었구나, 제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네. 이렇게 되면 타입 디파인을 가지고 형을 재정의 하는 거잖아요. 스트럭처 마이 데이터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MD로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MD라고 적으면 이렇게 스트럭처 마이 데이터니까 아까 우리 적었을 때 요거 대신에 뭐라고 적어도 되겠어요? MD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스트럭처 키워드를 더 안 적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이제 이 시언어를 만드신 분들은 뭔가 또 다른 역할을 기대해서 스트럭처를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MD 데이터 요렇게 하면 똑같이 아까처럼 뭐하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MD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겠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MD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적었는데 이렇게 적으니까 또 귀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고 이렇게 또 적어야 되니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보면 스트럭처 마이 데이터 요 부분이 어디랑 같아요, 지금. 요 부분이랑 같죠. 그쵸? 그러면 요 내용 자체가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 내용 자체. 그럼 요 두 개를 한번 그러니까 요거를 묶을 수 있다라는 거지. 하나로. 어떻게 묶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를 타입 디파인을 여기 올리고요. 그럼 요 뒤에다가 MD를 붙이는 거죠. 어떻게 붙는지 아시겠어요? 타입 디파인 스트럭처 마이 데이터 MD 써야 될 거니까 타입 디파인 여기 올리면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아지잖아요. 요거랑 그죠? 그럼 요 사이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요것만 들어가면 되니까 MD가 요 뒤쪽에 붙은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구조체 선언하고 타입 디파인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긴 한데 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쓰다 보니까 아예 이제 C 언어 구조체 만드는 사람들은 구조체 선언하고 타입 디파인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구조체를 선언하면서 그냥 타입 디파인까지 그냥 같이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도 새로운 타입이고 요것도 새로운 타입이죠. 타입이 두 개 생긴 거죠. 스트럭처 마이 데이터 쓰셔도 되고 그냥 MD라고 쓰셔도 되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는 경우에는 타입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생략하고. 왜냐하면 이 타입으로 쓰면 되니까. 같은 타입이 두 개 있으면 그것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D를만 남기고 여기 있던 자료용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지우지 말라고 하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우지 말고 요거는 약자, 요거는 원문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MD의 약자가 나중에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자기가 MD가 뭐의 약자였는지. 그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플레임은 여기다 적어 놓고 약자를 여기다 적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MD가 나왔을 때 마우스 커서 이렇게 갖다 대면 나와요. Type Define My Data MD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형이 무엇인지, MD의 약자가 무엇인지 툴팁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쓸 때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왜 C 언어가 처음부터 이 스트럭처를 안 쓸 수 있도록 하면 굳이 타입 디파인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 C 언어를 만드신 분들은 이 형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개발자가 형을 재정의해서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죠 재정의를 하고 구분지어서 자료형의 변화가 왔을 때 대체하는 것을 좀 배우길 바랬고 그렇게 배우게 하려면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스트럭처가 생략 가능했으면 사람들이 타입 디파인을 별로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스트럭처를 생략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불편하니까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당연히 타입 디파인이 있네? 그러면 타입 디파인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 거죠. 그래서 구조체를 쓰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타입 디파인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입 디파인을 쓰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타입 디파인의 장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C++ 프로그래밍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사용자를 계몽하고 싶으면, 즉 개발자를 계몽하고 싶으면 불편하게 기능을 제공해 버립니다. 애초에 그 기능을 더 편하게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냥 불편하게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 불편하니까 편한 걸 찾으려고 하면서 더 좋은 기능들을 함께 써서 이렇게 쓰는 게 좋구나 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사실 전략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C++ 같은 경우는 저 스트럭처를 생략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입 디파인을 별로 안 써요. 타입 디파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길어서 줄이는 용도로도 쓰지만 지금은 같은 자료형인데 나중에 다른 자료형이 될 수 있다 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타입을 바꿔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유인트 8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255살을 그러니까 256살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면 의학기술이 갑자기 대혁신적으로 발전해서 사람이 280살까지 살 수 있도록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에이지 변수의 자료형들을 다 16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유인트 8로 돼 있으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제 선언할 때 뭐 에이지 이렇게 선언했으면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캐릭터를 숄트로 바꿔버리면 끝나요. 다 적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지. 근데 만약 사용자가 이걸 일일이 다 unsigned 캐릭터로 적어놨다면 찾아다니면서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만큼 타입 디파인은 긴 이름을 짧은 이름으로도 줄이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타입에서 다른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캐릭터에서 short나 int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타입 디파인문을 쓰는 경우가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구조체 막 배웠잖아요. 구조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아요? 배열은 배열과 구조체는 둘 다 메모리로 그룹 짓는 기술인데 배열은 곱셈 표현이고 구조체는 덧셈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열은 곱셈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크기가 다른 데이터들을 그룹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 곱하기 항목 수만큼씩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포인트는 실제 크기를 다 더해서 사용할 수는 있죠.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하지만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쓰는 게 어렵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체라는 문법이 나왔다고 했죠. 항목의 위치와 크기를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이제 구조체를 쓰게 되면 훨씬 편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썼을 때, 그죠? 썼을 때 여기 MD 부분이 불편했었잖아요. Structure My Data. 그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뭐와 같이 쓰는 게 좋다? Type Define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체 더 어려운 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 하기 전에 눈에 요 코드를 조금 익히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면서 넣어놓을게요. 10분 정도 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지금 이제 10분 기다리시면서 지금 제가 넣어드린 이 소스 있죠? 이거 눈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많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잠깐 끊겠습니다.